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재학 중인 의용공학과 4학년 권유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 영상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매스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레이저 매스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레이저 매스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린 뒤 레이저 매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매스는 레이저 광을 렌즈로 직광시켜 한 점에 조사하여 강력한 에너지로 생체 조직을 순간적으로 증발, 기화시켜서 절개하는 것입니다. 절개되는 부분의 조직은 순간적으로 1500도 이상이 되어 열에 의하여 증발해 버리는데 출력을 100도 이하로 낮추면 조직은 응고되기 때문에 종래의 매스보다도 출혈이 적어지므로 출혈이 많은 부위의 수술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한 레이저 매스는 전기 매스에 비해서 초점이 미세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상하게 하지 않고 지혈 효과도 커서 뇌외과 수술에서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공업용 레이저 가공기와는 달리 출력의 크기보다는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 밖에는 안과에서 망막 내열전증 수술 등의 치료에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레이저 매스의 구조는 레이저 발진부, 레이저 광선 도광부, 모니터부, 레이저 출력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이저 발진부는 특정 파장과 출력의 빔을 생성하는 광원으로서 치료나 수술에 필요로 하는 특정 파장과 출력의 레이저 빔을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레이저 광선 도광부는 광원의 빛을 환부까지 전달해주고 환부에서 반사된 빛을 모아 모니터로 보내주는 곳이며 모니터부는 환부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출력부는 레이저가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레이저 매스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1970년 이후 사용된 레이저의 효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깊이는 0.1mm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외과적 수술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외과, 부인과학, 피부과, 미용 및 병리학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네오디뮴 레이저입니다. 네오디뮴 레이저는 치료 및 수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체 레이저 시스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레이저 빔은 깊이 8mm까지 관통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깊은 절개 때문에 인근 조직은 흉터 또는 다른 합병증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비뇨기과, 부인과학, 종양을 제거하는 동안 내부 출혈을 제거하는 응고용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이오드 수술용 레이저입니다. 다이오드 수술용 레이저의 파장은 0.6mm에서 3mm의 범위까지 상당히 넓습니다. 크기가 작고 긴 작업 수명을 가지고 있고 산부인과, 안과 및 미용 쪽에서 소규모 수술로 자주 사용합니다. 홀뮴 레이저는 0.4mm의 깊이로 피부를 관통하고 이산화탄소 레이저와 동일한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시경 수술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르뵴 레이저는 깊이 0.05mm까지 침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외과적 수술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르뵴 레이저는 안과학, 알렉산드라이트 및 루비에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매스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저 매스의 역사는 레이저 기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레이저 기술의 기반을 만들어냈고 1960년에 휴 연구 실험실에서 첫 번째 레이저가 구축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레이저 재료 가공의 새로운 시대에 이산화탄소 슬랩형 레이저와 같은 소형의 저렴한 레이저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분야는 금속 절단과 용접에서 플라스틱, 고무, 폼 등의 유기 재료의 가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레이저 매스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17년에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모든 레이저의 기본 원리인 유도 방출 현상을 예측하여 레이저 기술의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1939년에는 발렌틴 파브리칸트가 유도 방출을 이용한 광 증폭을 이론화했고 1950년에는 찰스 타운즈, 니콜라이 바소프, 알렉산드르 프로로브가 동시 방출의 양자 이론을 개발했으며 마이크로파의 동시 방출을 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혁신적인 작업으로 이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1959년에는 콜럼비아 대학의 졸업생인 고든 굴드가 유도 방출을 광 증폭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간섭광의 좁은 빔을 만들 수 있는 광학 공명기를 묘사했으며 이것을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복사의 유도 방출에 의한 광 증폭의 약어인 레이저로 불렀다고 합니다. 1960년에는 시어도어 메이먼이 캘리포니아 멜리부에 소재한 휴 연구 실험실에서 레이저의 최초 작동 프로토타입을 구축했습니다. 이 레이저는 합성 루비를 활성 매질로 사용하여 파장 694.3나노미터의 깊은 붉은색 빛의 빔을 방출하는데 루비 레이저를 최초로 활용한 것은 군사용 거리계이며 높은 첨도 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이아몬드에 구멍을 뚫기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1963년은 이산화탄소 레이저가 AT&T 벨 연구소의 쿠마르 파텔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루비 레이저보다 훨씬 낮은 비용과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50년 이상 가장 널리 쓰이는 상용 레이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후 1964년에 최초의 이산화탄소 레이저가 개발됐지만 이것은 단지 100만 와트의 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967년에 이르러 1000와트를 초과하는 출력을 가진 이산화탄소 레이저가 출현했고 레이저 재료 가공에 처음으로 상용화된 것은 1967년 5월 영국 케임브리지에 소재한 TWI의 피터 하울드 크로프트가 이산화탄소 레이저 빔을 이용해 1mm 두께의 강판을 자르면서부터입니다. 최초의 레이저 기계 가공 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한 새로운 레이저 유형의 개발과 함께 이산화탄소 레이저의 개선이 계속되었습니다. 최초의 이충 레이저 시스템이 레이저 워크 에이지에 의해 1975년 개발되었습니다. 최초의 적용은 금속 절단과 용접에서의 레이저의 가치를 알아본 자동차, 항공기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80년대 레이저 재료 가공의 새로운 시대에 이산화탄소 슬랩형 레이저와 같은 소형의 저렴한 레이저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분야는 금속 절단과
용접에서 플라스틱, 고무, 폼 등의 유기 재료의 가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분류 방법을 이용해 레이저 메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메스는 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 진단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레이저 메스는 치료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메스는 레이저 광선이 갖는 에너지를 이용해 생체 조직을 순간적으로 증발, 기화시켜서 절개하는 데 사용하며 각종 이비인후 효과 및 내과 치료용, 광역학 치료용, 심장 치료용, 뇌졸중 치료용, 한방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메스는 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은 주파수의 범위를 이용했습니다. 레이저 메스는 레이저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레이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저는 렌즈를 사용하여 보통 빛보다 고도로 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점의 온도가 수만, 수십만 도로 올라가 초점이 맞는 곳은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레이저 메스는 그런 레이저광을 렌즈로 직광시켜 한 점에 조사하여 강력한 에너지로 생체 조직을 순간적으로 증발, 기화시켜서 절개하는 것입니다. 절개되는 부분의 조직은 순간적으로 1500도 이상이 되어 열에 의하여 증발해 버리는데 출력을 100도 이하로 낮추면 조직은 응고되기 때문에 종로의 메스보다도 출혈이 적어지므로 출혈이 많은 부위의 수술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레이저 메스는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분류 방법입니다. 이 분류 방법은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에서 나왔던 분류 방법으로서 의료기기의 등급을 이용해 분류해봤습니다. 한국은 3등급, 미국은 클래스 2, 유럽은 클래스 2B, 일본은 고도관리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의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클래스 2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1보다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로 일반 통제검사 이외 추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한국의 2등급 제품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클래스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클래스 2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인체의 위험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고도관리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의료기기의 부작용 또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메스는 전기 메스에 비해서 초점이 미세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상하게 하지 않고 지혈 효과도 커서 뇌외과 수술에서 효과가 큽니다. 또한 위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 밖에도 안과에서 망막 내혈전증 수술 등의 치료에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업용 레이저 가공기와는 달리 출력의 크기보다는 안정성의 확보 때문에 레이저 광선 도광부의 실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의료기기 등급이 3등급, 클래스 2, 클래스 2B, 고도관리 의료기기인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